보다 빨리 가동하면 2개월 반이면은 5마리를 생산해낼 수 있죠. 순말은 월 6회까지 교배가 가능하고 총 15회 교배를 하게 됩니다. 암말은 교배를 할 때 교배비를 내고 교배를 하면서 재산이 증식되고 있는 거고, 순말은 교배비를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산의 원칙은 암말과 순말 교배 시 낮은 혈통, 낮은 품종으로 출산하는데 열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그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시간이 볼게요. 일단은 이제 자, 제가 채팅창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이제 채팅창을 열었으니까 아이디를 기록하실 분들은 아이디 기록하고 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교배 비용은 현재 교배하는 순말 가격의 30%가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교배 기간은 7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최소한 질문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요 열성의 법칙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갈게요. 대답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레전드리 워터하고 레전드리 워터하고 레어라이트하고 교배를 했다고 하면은 레전드리 워터하고 레어라이트하고 교배를 했다고 하면은 어떤 혈통, 어떤 품종이 나올까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전드리 워터하고 레어라이트가 교배를 했습니다. 레전드리 워터하고 암말, 레어, 혈통과 품종을 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 설명을 전에 드렸어도 이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잘 안 보이네요. 답이 이제 아이디 쓰시느라 바빠가지고 답이 안 보여요. 예. 그래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아이디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어쨌든 답을 해주시는 분은 정확히 아시고 계시네요. 레전드리 워터하고 레어라이트가 교배를 하면은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면, 자, 혈통으로 비교하면 레전드리하고 레어하고 어느 게 더 낫죠? 레어가 낫죠. 그래서 레어가 나올 거고, 품종으로 비교하면 워터하고 라이트하고 어느 게 더 낫죠? 워터가 낫죠. 그래서 레전드리 워터가 나온다. 요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정확하게 뭐가 나온다는 거 정확하게 이해를 대부분이 하셨으려고 하는데 또 질문하다 못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옆 사람하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마 사육은, 경주마는 능력치를 각각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치는 선행, 퍼스트 스피드, 선행, 미들 스피드, 라스트 스피드에서 지구력, 추입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본 체력 컨디션인데, 기본 체력은 경기 출전할 때마다 한 1000분의 1 정도가 기본 체력이 소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회에서 7회 정도 출전하면 체력 소진이 돼가지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체력 뛰는데 거의 뭐 꽁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약 한 3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비타민 미네랄도 먹으면서 영양제도 먹으면서 충분히 체력을 회복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 하루에 출전할 수 있는 최대치는 3번인데 만약 한 번 출전했다면 한 5일 동안 출전하고 한 2, 3일 동안 휴식 취하고 또 다시 출전하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치는 현재 말의 수치로 나와 있는 능력치는 능력 가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커먼은 600에서 650, 레전드리는 800에서 1000 각각의 점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합치면은 커먼은 1800에서 1950, 레전드는 2400에서 3000. 그런데 이것은 현재는까지는 능력 가능치다. 왜냐하면 말이 한 번도 다 띄워보진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향상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그 실제 능력치는 그 안에 약 80가지 속성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배치돼 있어서 말이 실제로 경기에 나갔을 때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조작이 불가능한 유일한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 이제 경기가 진행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장 운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소위 말해서 뭐 1등 맞추기를 하는데 이제 일반 게임 하면은 1등 한 마리를 맞추면 됩니다. 12마리 중에서 하나를 맞춰서 그것이 1등 하게 되면 1등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1등 못 맞추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게임은 홀짝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 내가 홀수에 걸었을 때 1, 4, 5, 7, 9, 11 중에서 1등하면 내가 맞추게 되고 짝수에 걸었을 때 2, 4, 6, 8, 10, 12번 중에서 우승마가 나오면 내가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은 높은 반면에 수익은 좀 낮고 일반 게임은 확률은 낮은 반면에 수익이 엄청 크겠죠. 두 가지 게임이 진행되고 그 게임들은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받아서 경주마의 속도가 그의 품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쨌든 우리가 뭐니 해도 돈을 벌어야 되고 메타패스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패스트는 P2E NFT 게임입니다. 여기에서는 참여자 우선 정책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모든 걸 해야 됩니다. 회사는 경기장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고 실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참여자 활동에 의해서 즉 일한 만큼 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한 만큼 번다. 엊그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아는 만큼 돈을 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일한 만큼 벌고 아는 만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타패스트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금 훼손이라든가 이런 리스크는 전혀 없고 게임의 특성상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수익도 가능하다.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장기 플랜이다. 즉 회사가 10년 대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10년 그 이상 갈 수 있는 장기 플랜으로 이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시대의 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그런 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신시대의 사업이 되면 여태까지 있었던 게임 그런 어떤 그런 사업들은 구시대의 사업으로 바뀌어지겠죠. 자, 봅시다. 수익 구조는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 본인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의 수익 구조하고 그 다음에 산업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의 수익 구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주마를 보유했을 때 그 보유한 경주마로 교배를 하게 되면 교배로 인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암말인 경우에 5번 교배를 하고 5번 수익이 발생되는데 한 번 교배를 했을 때 현재 교배비는 약 30%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레전드 같은 경우는 레전드리 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 암말의 가격은 600불인데 교배를 하게 되면 180불 갖고 교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교배에서 말이 나오게 되면 약 420불이라는 수익이 가상적으로 발생하고 그 망아지를 만약 판매했을 때는 실제로 20%를 띄고 실제 수익은 약 한 순수익이 160에서 170 정도 그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순말은 교배를 15번 하는데 순수익이 100%에서 250%까지 그 수익이 난다. 이렇게 교배할 때마다 교배비를 받게 되면서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경기가 진행되면은 경주말을 지금 정액으로 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냐하면 이 경주마가 경기에 참여해서 수익이 커지면은 굳이 망아지로 판매를 그 정가로 판매를 안 하겠죠.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고 나면은 많은 판세가 바뀌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교배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신 판매하고자 하는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하는 상황입니다. 경주만은 경기에 참여를 해서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 분배 기준은 배팅 분배 기준이 있는데 자 경기가 이루어지면은 1차적으로 배팅 그룹에 의해서 배팅자들이 형성되고 배팅자에게는 경기 참여했을 때 약 1,000만 원의 경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배팅자에게 725만 원, 72.5%가 배팅자에게 배팅 상금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경주마 상금은 약 12.5%가 경주마 상금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원래 다른 데 같은 회사가 가져갈 몫을 직급자에게 전폭적으로 풀어서 약 10%는 우리 그 가맹점들에게 풉니다. 그리고 대상 유보금으로 5%가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주마 상금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12.5% 중에서 그래도 경기니까 짜릿한 흥부를 맛보려면 그래도 1등을 해야 상금이 좀 큰 상금이 되겠죠. 그래서 1등에게 7%, 2등에게 1%, 3등에게 1%, 나머지 2.5%는 4등에서 12등에게 분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만약에 1,000만 원의 배팅이 일어났을 때 1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상금이 얼마가 될까요? 그것은 뭐 많이 해봤으니까 70만 원이 상금되겠죠. 그 정도 하고 자 홀짝 게임은 실제로 배팅자에게 가는 수익이 거의 50% 확률이기 때문에 수익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팅 분배 기준을 배팅자에게 90%를 잡았습니다. 90%. 그래서 실제 경주마 상금으로는 3%, 또 가맹점에게 3%, 대상 유급으로 4% 이렇게 할당이 됐어요. 따라서 홀짝 게임에서도 만약 1,000만 원의 배팅 금액이 홀짝 게임에 들어왔다 하면은 1등을 했을 때 얼마의 수익? 1등한테는 2%가 올라가요. 2%가. 그래서 20만 원의 상금이 올라간다. 따라서 한 게임당 내가 만약 1등을 했다면 일반 게임에서 7%를 받게 되고 홀짝 게임에서 2% 이렇게 동시에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졌을 때 1등자가 여기를 치면은 뭐 70만 원 또는 뭐 90만 원 이렇게 상금을 받게 되면 실제로 한 달 동안 이 말이 벌어들인 수익이 한 번에 70만 원을 받은 그런 정도의 실력이라면 뭐 3번이든 5번이든 우승을 했다 했을 때 뭐 3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수익이 얻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 이 경주마가 500만 원의 수익을 한 달 동안 벌어들인다면 그리고 이 가정은 뭐 엉뚱한 가정이 아니고 곧 아마도 한 달 내지 2달 후에 한두 달 후에는 당연히 일어날 그런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의 가격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오는 말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부르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경매 시스템이 가동되면 말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말은 5천만 원을 불러도 1억을 불러도 누군가는 살 겁니다. 왜? 한 달에 500씩 벌어오는 그런 수준의 말이기 때문에 가게 하나를 확보한 것보다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효과가 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수익은 경주마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이 얻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경주말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는 교배로 인해서 망아지를 판매했을 때 수익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제한된 수익이다. 두 번째, 경기에 참여하면 내가 열심히 경기에 참여시켜가지고 수익을 얻어주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을 아직은 못하고 시가 못 나고 있지만 곧이어서 경기장이 오픈되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세 번째 경주마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 가격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익을 유념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액세서리가 별도로 판매가 될 것입니다. 경주장이 오픈이 되면 자, 이 액세서리는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NFT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말은 희소성은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는데 NFT 액세서리는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메타버스 우리의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인원이 지금 회원이 약 그제 대표사님께서 말씀한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 회원인데 앞으로 그 회원이 100만 명 되고 2만 명, 200만 명이 되면 지금 현재 액세서리 한정판으로 판 그것들이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되면 가격은 또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액세서리가 나오게 되면 잘 판단해서 확보를 해두시면 이것도 또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메타버스, 메타F 코인의 가격 상승 이미 검증되고 있고 이미 오늘부로 약 540% 상승돼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그 이상 한 600%, 700, 600%까지 넘어갔었지만 이제 가격의 상승은 한 540%까지 갔다. 10배를 그동안에 얘기했었는데 10배는 이 당연한 거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보너스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중교육 참여 시 하루에 20개씩 주어지는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산하 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무엇이 있느냐? 가맹점은 에이전시 총판 워드바이저 월드라는 그런 이제 지급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회사까지 치면 이제 5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나의 산하에서 또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말을 구입했을 때, 말은 지금 판매자는 보통 말을 구입을 해서 곧바로 판매하지 않죠. 말을 구입을 해서 교배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약 아까 250%인데 20%를 뛰게 되면 160%라겠죠. 그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따라서 250%의 250%의 수익이 나는 거에서 약간 20%를 이제 뛰게 됩니다. 20%를 뛰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가져가는 거는 말 판매자는 80%만 가져가죠. 그것도 꽤 큰 수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재원이 20%가 나오니까 이때 추천자에게 그 말 구입한 추천자에게 10%가 갑니다. 그리고 그 에이전시에게 3.16%, 총판이 1.25, 어드바이저 월드도 1.25, 회사가 3.16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되면은 산하에서 일어나는 활동, 말을 구입했을 때 수익이 올라간다. 그리고 요것보다는 어쩌면 더 클 것 같은 수익이 교배비 수익입니다. 교배비는 교배한 순말이 앞말이 교배비를 내게 되면 순말값의 30%를 낸다겠죠. 그러면 교배한 순말한테 그 30%에 35%가 갑니다. 그리고 에이전시 총판 월드 어드바이저에게 8.75%씩 교배비 수익이 갑니다. 회사에 30% 가죠. 자, 그래서 그런데 내가 만약 에이전시인데 내 산하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포진이 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20명이 액티브한 인원이라면 말 구입은 어쩌면 몇 번 정도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말 교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30마리가 되고 50마리가 될 때까지 될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 교배비 수익은 나의 사내에서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나에게 올라간다. 이게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법과는
누구나 다 1회 마국간을 두 번째 교배할 때는 마국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마국간은 별도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 많이 나오죠. 마국간은 별도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두 번째 교배할 때는 자동으로 내 금액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마국간 비용이 없으면 교배가 안 되기 때문에 교배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혹시 내가 마국간 비용이 없나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마국간을 별도로 구입하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교배할 때 자동으로 금액이 빠져나간다. 이 얼마? 48불, 480개가 되겠네요. 자, 그 마국간 비용이 빠져나가면 거기에서 직급자들에게 6불씩 올라간다. 어떤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큰 수익이죠. 일반 배팅 수익이 하고 홀짝 배팅 수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배팅 수익은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산하의 배팅자가 들어와서 하루에 배팅을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배팅할 때는 딱 100불 수준까지만 되죠. 그런데 그가 뭐 여러 번 배팅을 한다 또는 뭐 돈을 따다 보면 더 많이 배팅할 수 있죠.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배팅을 하는데 돈을 막 따다 보니까 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배팅을 500만 원을 배팅했다 또는 1000만 원을 배팅했다라고 가정하면 그 배팅으로 인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배팅했으면 4.5% 4만 5천 원이 들어오고 1000만 원을 배팅했으면 45만 원이 나에게 배팅 수익으로 올라온다. 그것이 한 사람한테서 올라오는 수익일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배팅을 하게 되면 이 수익이 또 이거야말로 또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수익이 또 올라올 수 있다. 홀짝 배팅도 퍼센트가 좀 작은데 이 작은 퍼센트지만 오히려 홀짝 배팅이 더 많은 배팅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는 홀짝 배팅이 더 유행할 수도 있겠다. 이건 뭐 개인적인 예상이고 이렇게 배팅 수익이 올라온다. 그리고 산하 수익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아이템 수익, 액세서리가 판매가 됐을 때 액세서리를 누가 내 산하에서 구입을 한다 하면은 그 구입된 수익에서 추천자에게 20% 그리고 에이전시에게 15% 총판에게 7% 어드바이저에 5% 이것은 중복 수입입니다. 내가 추천한 사람이 내가 어드바이저인데 추천한 사람이 만약에 아이템을 구입했다 그러면 꽤 큰 수익, 약 47%는 수익이 나한테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맹점 직급에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러면 직급은 일단 MA는 회원이죠. 어소시에이트 MA는 그래서 경주만 한 마리 이상을 보유하면 그게 MA가 된다. 자, 에이전시는 일단 MA를 직추천으로 5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대하고 2대를 합쳐서 20명이면 된다라는 거죠. 네, 총판은 산하에 에이전시가 3라인이 됐을 때, 3명이 됐을 때, 어드바이저는 총판이 3라인이 됐을 때, 그리고 월드 어드바이저는 회사가 어떤 임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한 명씩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랑프리 이제 대회가 이제 열리는데 경기는 일단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일반 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승말을 겨루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 게임 횟수는 약 한 180회에서 한 205회 정도 이루어지는데 뭐 한 평균 200회 잡으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회씩 경기가 이루어졌다면 200마리의 우승마가 나오겠죠. 근데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경기를 풀로 다 가동했다 하면 5일 동안 가동했으니까 1000마리 정도의 우승마가 나옵니다. 1000마리의 우승마가 나왔다면 그 우승마들끼리 모여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그랑프리 대회를 합니다. 금토일에는 일반 말은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승마끼리 금요일과 토요일에 출전을 해서 그랑프리 대회를 겨루해서 여기서 이 배당은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텐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승 누적 상금을 계속 매 회마다 5일 동안 약 1000마리의 우승마가 나오는 동안에 매 회마다 그 누적 상금을 누적을 시켜놨죠. 그 누적 상금으로 그랑프리 대회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 자, 이때 누적 상품을 분배하는 기준은 커머니 5%, 레오가 15%, 에픽이 30%, 레전드리가 50%다. 따라서 그래도 레전드리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레전드리에서 우승하면은 이게 크겠죠. 자, 그러면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팅으로 돌아와가지고 배팅만 생각해 볼게요. 배팅. 배팅 기준은 조금 전에 나왔고 경주마 상금도 조금 나오니까 직급에게 주는 수익도 조금 전에 나온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럼 그랑프리 대상은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랑프리 대상은 얼마를 받을까?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일반 배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 한 경주에 1000만 배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한 경주에 1000만 배팅이 이루어졌다면 뭐죠? 1등 상금이 뭐죠? 1등 상금은 70만 원이 되겠죠. 70만 원이. 자, 그건 이제 복습을 해본 거고. 그럴 때, 자, 한 경주에 1000만 배팅이 이룰 때 1등 상금 70만 원. 에이전시가 됐을 때 내 산하에서 1000만이 이루어지면 나한테 45만 원. 두 가지 이제 다른 의미인데. 자, 그럴 때 그랑프리 상금은 도대체 얼마가 책정되느냐? 아, 일반 경기에서는 5%가 책정됩니다. 5%면은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졌다. 그럼 5%는 얼마죠? 50만 원. 50만 원이죠. 50만 원. 50만 원이 누적이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0만이라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가 1000만 정도로 가정하면 하루에 200회가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200회라는 것은 그날 이루어지는 배팅의 총액이 약 20억. 그 정도는 아마도 우리가 한두 달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자고요. 어쨌든 가정을 해보는 거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20억 정도 배팅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랑프리 상금은 얼마가 누적되냐면 한 번에 50만 원 200회 하면은 1억이 되네요. 1억. 하루에 1억 정도의 상금이 누적이 됩니다. 1억 정도 상금이. 그런데 5일 동안 누적을 하자니까 5억이 누적됩니다. 5억이. 자, 한 경주당 1000만 배팅 정도가 이루어지면 그랑프리 상금 5억이다. 여태까지 상금 기준을 보니까 1등자한테 거의 한 60% 정도 분배가 되더라.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랑프리 상금으로 책정된 게 5억인데 여기에 만약에 1등에게 뭐 40%에서 60% 된다면 약 2, 3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랑프리 대회에 나가서 1등 했더니 2, 3억 정도. 매주마다 2, 3억 정도를 버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없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 게임이 더 활발하게 진행돼 가지고 만약에 한 번 경기 평균이 5천만 원이다. 또는 한 번 경기 평균이 1억이 됐다. 하루에 약 한 200억 정도가 배팅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그랑프리 상금으로 책정된 게 50억입니다. 여기에서 글쎄요, 이제 한 40% 잡아도 40%만 잡아도 1등자한테 가는 게 한 주에 1등자에게 가는 게 뭐 40%만 잡아도 20억, 60% 잡으면 30억이에요. 그냥 40%는 좀 작게 잡아보자고요. 20% 간다는 게 20%. 그러면 뭐예요? 강남 아파트를 보러 다녀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건 1등자한테 맡기고 어쨌든 매주마다 어떻게 보면 2억 상금이 나올 수도 있고 20억 상금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 그 이상의 상금도 나올 수 있다. 여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일반 배팅만 들었는데 홀짝 배팅에서도 그랑프리의 퍼센트가 좀 많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홀짝 상금까지도 만약에 홀짝 배팅까지도 가미가 된다면 그랑프리 상금이 실제로 5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주마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경기장이 열리면 경주마 기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건 이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요 기수가 나오게 되면 기수가 마스크도 쓰고 선글라스 쓰고 벨트도 있고 뭐 멋있게 좀 할 것 같아요. 채찍도 있고 막 그래요. 이때 이것이 NFT 상품으로 우리한테 나오게 됩니다.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NFT 경주마 아이템, 뭐 경주마 가면 등 말한테 또 뭐 씌우는 게 있어요. 그 말, 기수한테 씌우는 거, 말한테 씌우는 게. 경주마 발끝도 있네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소리가 막 난다든가, 뭐 재갈을 물린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경주마 소모품, 이거는 이제 능력치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주마 먹이,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 소모품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특수효과, 요것은 기대가 돼요. 경주마를 돋보이게 할 특수효과, 이를 들어 말이 막 뛰는데 한 번 뛸 때마다 번쩍번쩍번쩍거려요. 예를 들어서 특수효과를 몇 개를 팔지 모르네. 예를 들어서 1000개를 팔았다. 그럼 그 말들은 뛸 때마다 번쩍번쩍거리고 다른 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1000개를 팔았다. 처음에는 뭐 낮은 가격에 팔더라도 그런데 회원이 나중에 10만 명 되고 100만 명 되면 경주를 보니까 번쩍번쩍 거리는 말들이 맨날 있어. 그럼 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 그런데 이게 희소성의 원리에서 지금 이걸 확보해두면 나중에 가면 이게 10배가 됐지,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 보드 에이프 같은 그런 크립토 펑크 같은 그런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확보해 두시라. 마육간도 이렇게 또 분양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잘못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쇼핑몰도 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기 때문에 아이고 코인에 대한 부분 넘어가고요. 가격이 지금 약 540배 떴는데 사자 세력이 아직까지 단연 많죠. 팔자 세력은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실제로 락이 풀리게 되면 그때 어느 정도 요것만 맞춰주면 그 후에는 아마 승승장구하리라고 또 개인적으로 예상하는데 여러분 각자 메타F 코인 한번 예상해 보고 확보해 두실 분들은 지금도 아직 초창기니까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만장자 시크릿.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이제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메타페스트에서는 부자가 가능하다라는 가능성도 보셨습니다. 만약에 말 경주에서 그랑프에서 1등하면 아까 봤죠. 뭐 2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게 부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백만장자 시크릿,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중교육을 듣고 계시다면 이미 부자의 기회를 확보하신 거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틀어만 놓고 다른 거 보면 이게 장애물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 정보를 만나신 분들이 장애물에 걸려서 아직도 그냥 아직 제대로 비전을 못 보신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회에 집중하시라 하는 부분. 두 번째,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이거예요. 문제보다 크고 문제보다 작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상상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 하면 조금 이제 논외인데 조금 너무 큰 거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한번 생각이 나가서 해볼게요. 누군가 제가 예를 들어서 50대 초반에 가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잠을 자고 났더니 세상이 나에게 대통령이 되라. 좀 세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대통령이 되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실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대통령이 되라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어, 나라를 다스려야 되죠. 나라를 경영해야 되잖아요. 지식이 필요해요.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 뭐 사회, 경제, 문화, 뭐 안보, 국방, 뭐 그다음에 종교, 외교, 오만 지식이 필요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식이 없는 게 내가 뭔가를 운영을 하려, 경영을 하려 그래. 나라도 좋고 기업도 좋고 운영하려 그래. 근데 지식이 부족해. 지식이 부족한 게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지식이 부족한 거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식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부족하면 뭐가 필요하냐? 지식 습득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익히면 돼요.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되라 하니까 한 6개월 동안 6개월인지 1년인지 좀 빡세게 공부하시니까 실제 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식 습득 능력이 필요하다. 지식이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지식이 없다?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식을 습득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능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지식 습득 능력.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지식 습득 능력이 있으면 된다.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하니까 대통령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숙제를 짊어져야 되더라고요. 자기 관계 없어도. 만약에 빌딩 하나가 막 불이 났다. 큰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통령을 탓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관계가 없는데.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짊어져야 되는 게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거를 딱 생각하니까 와,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못하겠구나. 남의 문제도 신경 쓰기 싫고 바로 옆에 사람 문제도 신경 쓰기 싫은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짊어져야 된대요. 자,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또 어떤 기업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내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문제는 발생한다. 이거죠. 문제는 발생한다는 게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게 문제인가요? 아니,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문제인가요? 문제가 많은 거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 문제가 많은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기업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자, 문제가 100가지가 나오는데 200가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그 100가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 해결 능력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라고 한다면 그분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만 있으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 습득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부자가 되는 어떤 거에 갖춰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엉뚱한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메타패스트 7단계 성공 전략. 이거는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자,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준교육 생활을 하자.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비전을 여기서 공유를 하자. 줌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하면 줌 동영상을 활용해서라도 우선 지식 습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비즈니스, 우리가 만난 금융타사의 많은 회사들은 회사에 돈만 내고 투자만 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회사가 알아서 해가지고 재테크를 하든 뭘 해가지고 나한테 준대. 근데 그게 불안한 그런 어떤 동구가 됐죠. 그런데 우리 프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회사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말을 구입하고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구입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된다 안 된다? 한 푼도 안 돼요. 내가 그 말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부유해 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지식 가운데서 말 경주마 구입 교배
경기 참여를 생활화하면 됩니다. 생활화해서 그러면 수익이 계속 창출되겠죠. 그리고 그 노하우는 1등 경주마에 도전하라가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는 메타F 토큰을 확보해 두는 거. 이건 개인의 영역이죠. 지금도 그리 비싼 건 아니죠.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 10,000원이 되고 10만 원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그것은 각자 판단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오늘은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계속 낙서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 네 번째, 지식, 나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 지식이 짧을 수 있습니다. 또 노하우도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기 때문에 협치 모임, 가버넌스 모임을 꼭 하시라. 추천하신 분하고 하시던 아니면 말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하시던 어떤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또 리딩도 해라. 노하우를 서로 교환해 줘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함께 하는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 물론 그것이 시스템화되면 나 혼자만 해도 돈을 벌지만 그때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기엔 반드시 참여하라.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또는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도 하나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마가 막 뛰게 되면 1등이 되려고 하면은 개인 실적을 관리하는 그런 리스트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홍보 활동이 매진은 왜 산하 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꽤 된대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인맥을 동원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제대로 조직같이 구축해서 한번 멋있는 조직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되겠다라는 게 7단계 성공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등 경주마에 도전하라. 1등 경주마에 도전하는 것은 일단 경주마를 한 세트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구입된 거로 말을 키워나가라. 10주 프로젝트는 한 50마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승 가능성이 커진다. 즉 내가 말하는 50마리가 하루에 출전하면은 일단 똑같은 실력 능력이라고 치면은 한 12분의 1 정도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4마리 정도는 평균적으로 덜 되는 사람도 있고 더 되는 사람도 있고 4마리 정도는 평균적으로 우승하지 않겠냐. 5일 동안 나가게 되면 한 20마리 정도 우승한다. 물론 교배하고 하면 이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로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그랑프리에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거죠. 물론 한 마리만 갖고도 할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준다. 그리고 수익도 당연히 크겠죠. 그리고 이제 말이 많아질수록 그랑프리에 도전해서 성공 확률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분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을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뭐냐, 오늘 왜 이렇게 이제 빨리 끝나라고 하는 건가, 이제 여기다 낙서를 이루어지네요. 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구글을 동원해가지고 빅데이터, 우리 메타페스트의 빅데이터를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한 거는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그 빅데이터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물론 이거는 아주 부분에 불과하죠. 생각나는데 분석해봤는데,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은 전산 시스템은 판매 교배 수당이 지금 정상화인데 잘못 썼네. 정상화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맹점 수당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참여도를 보니까 줌강의에 약 740명, 아까 740명 됐는데 한 40명 어디 가셨네요. 자, 740명 정도 되고, 동영상을 조회하는 조회수가 전에는 뭐 200회, 300회 수준에서 지금 동영상 조회가 전에 보통 100회, 200회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조회하면 300회에서 한 700회 정도 조회를 합니다.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다.
관심이 엄청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단톡방에는 현재 920명 정도 올라 있어요. 처음에 단톡방 몇 명이 시작했죠? 30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약 600명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줌 강의는 사실 처음에 20명이 시작을 했어요. 하여튼 열기가 텔레그램도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관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메타페스트 이거 뜨는 분위기다. 활동력으로 보니까 이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면 판매 대기를 하고 있던 말이 약 400마리, 500마리였었는데 지금 200마리로 줄었어요. 계속 말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왜 말은 두 가지겠죠. 누가 말을 사가든가 아니면 말을 내놨던가 철회를 하든가. 왜? 경기장이 오픈되면은 차라리 참가를 해가지고 보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기가 줄고 있고 교배는 늘어나고 있다. 평균적으로 한 400마리 정도 교배가 되던 게 지금 오늘 아까 보니까 약 960마리가 현재 교배 중에 있습니다. 계속 교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드디어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교배 늘어나고, 그러면 순말이 교배가 안 돼가지고 뭐 외로워요, 뭐 해주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웬만하면 교배가 되고 있습니다. 교배 대기 인원은 960 훨씬 적어요. 한 6, 700마리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메타 F 토큰은 지금 이미 540배가 올라갔다. 회원수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확장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앞으로 해야 될 포인트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이 이런 거잖아요. 굳이 안건으로 생각을 또 해본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안건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뭐 해결한다기보다는 과제, 숙제, 뭐 이런 것들, 이런 뭐냐.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메타F 토큰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편의성보다는 토큰 활용도를 늘려야 된다. 이런 거를 위해서 서로 협의하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내부적인 부분이지만 보안 문제 좀 이제는 신경 써야 될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회사가 이 뭐 움직임이라든가 뭐 코인의 움직임이 거의 많지 않았거나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보안이 안 돼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뜨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어둠의 무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신경 써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자, 우리 지금 메타페스트는 모든 사람이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는 활동 공간이 아니라 회사가 알아서 하고 그냥 기다림의 공간이고 주면 받고 하는 공간인데, 우리 회사는 모든 회원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되게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나라가 하나 만들어지면 뭐 헌법도 나와야 되고 법률도 나와야 되고 규정도 나와야 되고 뭐 세분화된 시행령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업무 절차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표준화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간소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구성을 하고 있지만 경기장이 오픈된다 하면 스타트업 플랜이 가동이 되겠죠. 강력한 스타트업 플랜이 가동해서 시작 단계에 뭐라고 해야 되나, 가동, 시동을 거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면 처음에 날기 전에 가스의 한 30%에서 50%가 거의 소모한답니다. 우리가 스타트에서 멋있게 날아보려면 스타트업 플랜이 가동되면서 날아봐야 되는 그런 직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안건을 제시를 했고, 대응 방안으로는 이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싱크탱크를 가동한다든가 분야별 뭔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브레인스토밍을 가동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긍정적 제안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건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오늘 준비한 부분은 이런 정도인데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아마도 이제 머지않아서 저도 계속 기다려오고 기다리면서인데 모든 정황을 볼 때 머지않아서 이제 경기장은 곧 오픈이 되죠. 자, 해산날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옥동자가 나올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나오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예상을 하고 지금이라도 뭔가 어찌 보면 경기장이 나오기 전까지가 골든타임인 부분들이 있어요. 골든타임이다. 지금 분명히 골든타임이다. 이 골든타임을 누가 많이 잡느냐에 따라서 또 그만큼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모처럼 말하자면 메타버스 NFT 말경주 게임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줌 미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